현재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의 이적설은 축구계에서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 현지의 다수 이적 전문 매체들은 손흥민이 다음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그의 이적이 현실화된다면 토트넘의 구단 가치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계약 관련 발언을 했고, 이를 두고 많은 팬들과 언론은 그가 이적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평소 인터뷰에서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직접적인 언급을 했기에 그의 발언이 이적설에 무게를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열린 팬포럼 미팅에서 다니엘 레비 회장이 손흥민을 언급하며 다소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져 이적설은 한층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관심을 보이는 빅클럽들의 이적 문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거취를 두고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레비 회장이 손흥민의 충성심을 이용하려 했으나 그마저도 실패하고 결국 손흥민이 이적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손흥민이 팬포럼에서 한 발언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 팬이 "토트넘에서 은퇴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에 손흥민은 "미래는 알 수 없다. 10년 가까이 몸담은 이곳에서 계약이 아직 남아있다. 이번 시즌에 집중할 뿐이다. 언젠가 이 구단을 떠나는 날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계속 웃는 모습을 보고 싶고 나를 구단의 레전드로 기억해 주길 바란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은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을 더욱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을 들은 현지 팬들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손흥민을 이미 토트넘의 레전드로 생각하는 많은 팬들은 "저런 선수를 자유계약으로 내보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며 다니엘 레비 회장을 향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손흥민은 구단의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지며 그를 잃는다는 생각에 팬들의 감정은 격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날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이 팬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토트넘의 회장 다니엘 레비가 팀의 레전드를 꼽아달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해리 케인,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가레스 베일을 언급했지만 손흥민의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는 많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해리 케인과 가레스 베일이 토트넘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것은 사실이지만 겨우 2년을 뛰었던 베르바토프를 언급하면서도 손흥민을 제외한 것은 명백히 의도적인 패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보여준 성과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합니다. 그는 토트넘 역사상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팀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려놓는 데에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레비 회장이 이러한 업적을 무시하고 팀 레전드로 손흥민을 언급하지 않은 발언은 현지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레비의 발언은 손흥민의 기여를 경시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고 팬들과 언론은 이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27일 열리는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카라바흐와의 경기를 앞두고 프리매치 컨퍼런스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손흥민은 기자들로부터 재계약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아직 새로운 계약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 내 결말은 분명하다. 라며 충격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오랜 시간 동안 재계약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여러 매체와 학자들은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 1년 연장 옵션을 곧 발동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이 연장이 이루어진다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1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두고 레비 회장이 손흥민을 공짜로 놓치지 않기 위해 급하게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 3개월 뒤면 자유계약 선수로 다른 리그의 구단과 협상할 수 있는 시점에 다다르기 때문에 레비의 본색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손흥민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재계약 협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토트넘이 그를 어떻게 이용하려는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한 것 자체는 구단이 손흥민을 계속 팀에 붙잡아 두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손흥민 본인이 새로운 계약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힌 만큼 구단 운영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팀 동료 로드리고 벤탄쿠르와의 인종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손흥민은 벤탄쿠르가 자신에게 긴 메시지를 보내왔고 진심이 느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프리시즌의 훈련장에 돌아왔을 때 벤탄쿠르는 매우 미안해했고 거의 울 정도였다 며 벤탄쿠르를 용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논란은 지난 7월 벤탄쿠르가 자국 방송 프로그램에서 손흥민에 대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남긴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현재 잉글랜드 축구협회 FA가 벤탄쿠르를 기소하면서 징계가 불가피해졌고 사건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근 토트넘의 일군 선수들이 인종차별 반대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들고 사진을 촬영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본 현지 팬들은 손흥민이 팀 동료에게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캠페인만 벌이는 것 아니냐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구단의 대응이 형식적이며 진정성 없이 문제를 덮으려 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폴 오키프의 내부 폭로는 토트넘의 운영 방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구단과 다니엘 레비 회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키웠습니다. 오키프는 토트넘이 이적료로 1200억 원을 사용하며 겉으로는 전력 보강을 한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고연봉자들을 내보내고 어린 선수들을 영입해 주급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더 나은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었음에도 재정적 부담을 우려해 선택한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그가 언급한 어도베르 영입은 토트넘이 주급을 이유로 선수단 질적 향상을 포기했다는 구체적인 예시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구단 중 최저 수준의 주급 지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토트넘의 상황은 다니엘 레비가 우승에 대한 욕심이 없는 구단주라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영국 축구 레전드 마이클 오원의 발언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오원은 손흥민이 3개월 뒤 자유계약으로 이적 시장에 나오면 그를 노리지 않을 구단이 없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사실상 공짜로 이적할 상황에 다다랐고 여러 빅클럽들이 그를 영입하기 위해 경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원은 이어 토트넘은 자신들의 위치를 완전히 착각하고 있다. 작년에 손흥민이 없었다면 유럽 대항전 진출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오원은 과거 해리 케인, 루카 모드리치, 가레스 베일이 모두 토트넘을 떠난 이유를 지적하며 토트넘의 처참한 수준을 꼬집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손흥민이 떠난 이후에야 비로소 토트넘이 자신들의 수준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일침을 남기며 현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현재 토트넘이 직면한 문제가 단순히 손흥민의 이탈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단이 손흥민을 이용해 최소한의 성적을 유지하면서도 고액 주급을 받는 선수들을 정리하고 대신 어린 선수들로 재편하는 전략을 택해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결국 토트넘의 명성을 훼손했고 우승에 대한 야망을 상실한 팀은 과거 리즈 유나이티드처럼 몰락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단 역사상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최근 재계약 관련 발언 이후 겨울 이적 시장 전부터 빅클럽들이 그의 에이전트와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은 토트넘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같은 스페인 명문 클럽들이 손흥민 영입 전에 뛰어들었고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 같은 프리미어리그 내 경쟁팀들도 그의 계약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중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알려진 손흥민이 최근 인터뷰에서 다소 직설적인 발언을 남긴 것은 그의 마음이 변했음을 시사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손흥민은 재계약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번 시즌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으며 이 클럽에서 우승을 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여전히 토트넘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보이는 듯하지만 그의 이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암시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 구단에 있는 이상 이 클럽을 위해 모든 걸 바치고 싶다 라며 끝까지 토트넘의 우승을 향한 열망을 잃지 않겠다는 주장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발언을 접한 현지 팬들은 손흥민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토트넘의 손흥민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었다. 모두가 토트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났지만 그는 끝까지 남아 헌신했다 라는 감사와 존경의 댓글을 남기며 그의 성실함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유로파리그에서 아제르바이잔 리그의 강호 카라바흐와의 첫 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카라바흐는 현재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팀으로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팀은 손흥민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팀입니다. 손흥민이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에 합류한 후 그의 첫 골을 바로 이 카라바흐를 상대로 터뜨렸습니다. 이 골을 시작으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전설적인 커리어를 쌓아왔으며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깃든 상대입니다. 손흥민에게 카라바흐는 단순한 상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팀입니다. 그가 토트넘에서 첫 발을 내디뎠던 순간 그리고 클럽의 레전드로 자리 잡기 시작한 순간이 바로 이 카라바흐와의 경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9월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손흥민은 유로파리그 조별리그에서 카라바흐를 상대로 2골을 기록하며 토트넘에서의 첫 득점을 신고했습니다. 이 2골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라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거대한 여정을 시작했음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늘 빛나는 존재였고
팬들은 그를 레전드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지금 손흥민은 다시 한번 카라바흐를 상대로 경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에게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동시에 현재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돌아보게 할 중요한 순간일 것입니다. 처음 카라바흐를 상대할 때만 해도 손흥민은 토트넘의 새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구단의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가 이 경기에서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하거나 팀을 승리로 이끈다면 토트넘에서의 그의 전설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이번 경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기억을 넘어 토트넘 구단 전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최근 그의 재계약 여부와 이적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 클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 라는 말로 여전히 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이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현지 팬들은 그를 향해 토트넘에는 손흥민보다 위대한 선수가 없다 며 그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